여러분, 경제 간첩, 산업 스파이라고 하죠. 진짜 덕실덕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쉽게 말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관련 기술입니다. 이거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거 빼내다가 쉽게 말하면 걸렸어요. 3나노 공정 기술은요, 대만의 TSMC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두 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사진을 찍어서 빼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처벌 한번 보세요. 올해 3월이나 4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3월에 열린 재판에서는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들이 중국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으로. 아니 집행유예만 받으면 이게 감옥도 안 갑니다. 징역 1년 6개월이고 집행유예 2년이니까 집행유예만 지키면 되거든요. 아니 세상에 3나노 공정기술이면 삼성전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빼돌렸는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사실이 결국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스스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었거든요. 그 탐욕을 법이라는 잣대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막아야지요. 어떻게? 국가 반역죄, 여적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3나노 공정기술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말입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진작에 바로 섰어야 돼. 진작에. 이게 아마 빨리 바로 섰으면 중국으로 우리의 기술이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형을 받는 사람은요 20%밖에 안 됩니다. 73명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가 80%예요. 292명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1심 선고 중에 334건 중에서 실제로 분석한 내용이에요. 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니 말입니다. 너도 나도 한 건 하자, 한탕 하자, 이렇게 안 할까요? 삼성전자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조선소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조선소에 저는 조선소에서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STX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련조선소를 짓다가 이게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 기술 어디로 다 넘어갔을까요? 다 중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이런 것은요 철저하게 가려내서 제대로 말입니다.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한번 빼내서 큰돈 한번 벌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보세요 여러분. 기술 유출 범죄가 무죄가 선고된 비율을 보면 놀랄 노자예요. 2015년에는 17.6%, 2016년에는 31.5%입니다. 2018년에도 47.4%고요. 최근에는요 2022년인데 44.3%가 무죄 선고됐습니다. 아니 집행유예도 안 됐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도. 집행유예가 이게 여러분
예, 80%인데 이것도 선고가 안 된 비율이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44.3%니 이게 나라가 이게 바로 돌아가는 건가요? 세상에 우리는 간첩에 대한 게 너무 무덤덤해졌습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예, 북한 간첩도 간첩, 중국 간첩도 간첩이에요. 미국 간첩도 간첩이죠. 유럽 간첩도 간첩이고요. 그러면 간첩이라는 건 여적죄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국가 반역죄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미국 같은 나라들은요 보면 완전히 간첩죄로 다스립니다. 실제 경제 스파이 법에 보면요 미국은 간첩죄에 준해서 가중처벌합니다. 예, 법정형 최고 징역이 15년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500만 달러 65억 원의 벌금입니다. 피해에 따라서요 30년형 이상도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말은 그래요. 산업기술보호법상 해외 유출을 하게 되면 15년 이하 징역 15억 이하 벌금 예, 이렇게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외 유출을 하게 되면 5년 이상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최대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10년 20년 이렇게 아주 중범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예,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게 집행유예를 내리면 이것은요 어느 누구든 또 한 번 시작을 합니다. 또 한 번. 이것은 여러분 나라를 더 망조가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산업 스파이법도 확실하게 개정을 해서요. 경제간첩도 여적죄로 다스려야 된다. 예, 이게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나노 기술공정 기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기업에 대한 피해만 있겠습니까? 나라에 대한 피해는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중국의 부상을 보세요. 중국의 부상. 모든 것이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매치가 돼요. 조선이면 조선, 자동차면 자동차, 예,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TV면 TV, 예, 반도체면 반도체. 우리하고 똑같이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식이든 예, 기술 유출이 안 되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유출이 됐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 반드시 국가 반역죄로 다스리는 거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